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HLB 생명과학, HLB 파워, 넥스사이언스 지난 한 주 모습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리고 지난주 시장의 좀 특징주에 관해서 오늘 이렇게 크게 3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일단 지난주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요, 큰 상승이 있었죠. 1차적으로 큰 상승이 있었고, 약간 기간 조정이 들어가줬어요. 기간 조정이 들어가지고 요 당시 때 한번 최초로 이런 파동을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때 이렇게 유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밑꼬리 2개 달리는 거. 근데 얘는 변형이 나오면서 상승전 흔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날 양봉이 높게 치솟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높게 왔다면 곧장 이렇게 올리는 패턴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Y가 되면서 이렇게 하루 쉬어줬고요. 그 다음 하루 정도 위에서 5일선이 쉬어줬으면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 있었으나 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재차 바닥을 형성을 해줬어요. 요 분기점으로 이런 상승은 Y가 된 게 맞고요. 재차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원바닥, 두바닥, 쓰리바닥을 만들었고요. 재차 처음으로 5일선을 돌리기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얘도 보시면 단 한 번도 이 당시 때부터 단 한 번도 5일선에 안착을 하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5일선을 돌렸어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 예상은 우리가 많은 차트를 봤잖아요. 일단 조정에 들어간 것들은 바닥 따질 때 5일선 돌리는 게 분기점이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셀트리온도 그랬고요. 신라젠도 그랬던 것 같고요. 이화공룡도 그랬던 것 같고 SM도 그랬던 것 같고, 특징을 살펴보시면 이 당시 전이랑 이 당시 후는 틀립니다 라고 보여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날 주주 간담회가 있었고, 뭐 이렇게 또 하루 쉬고, 그러다가 지난주 이틀 동안은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시장 변수 때문에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지금까지는 상승 다음에 이렇게 바닥 형태이면서도 이렇게 역회된 숄더 형태, 뭐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야, 너 이 당시 때 이것도 돌린다면서. 예, 맞아요. 너 근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조정 때는 원래 그래요. 조정 때는 시세가 한번 Y가 되잖아요. 이렇게 시세가 Y가 되면은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해요. 이 당시 때도 돌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Y가 되잖아요.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해요. 이게 조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뭐 등등등 설명을 드리면서 Y가 됐네요.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합니다. 이 소리를 한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속고 계셔서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합니다 라는 소리를 한 5번 정도 들으시면 어느새 기간 조정은 끝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조정은 원래 그래요. 야, 너 뭐라 그러는 거야? 진심이에요. 왜?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중국 염성에 가면은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그 염성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황해가 나오거든요. 옐로우씨. 근데 저는 진짜 그 황해를 처음 봤어요. 제가 가자마자 정말 놀랐어요. 이거는 제가 애국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볼 땐 서해가 맞는데, 야, 이건 중국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면 이거는 황해가 맞아. 옐로우씨가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바다는, 그리고 바다의 파도는 찰랑찰랑거리면서 에메랄드빛 물결, 파란색, 하얀색,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그런 이쁜 색깔의 파도가 찰랑찰랑 치는 건데, 이거는 정말 노란 흙탕물 있잖아요. 전 정말 얼마나 놀랐냐면, 왜 재난방송 보면, 우리나라 재난방송 보면은 막 이렇게 산사태 뭐 비스무리하게 나오고 막 산에서 막 누런 물 막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물이 바다예요. 그냥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정말 누런 물이 뻥 와서 쳐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아니 도대체 이 바다는 왜 이런 색깔이에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원래 그랬대요. 1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0년 전에도 그랬을 거래요. 이거는 중국이 있기 전부터 그랬었대요. 원래 그렇대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 조정은요, 수급이 Y가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Y가 되면은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한 거예요. 원래 조정 당시에는 그래요. 그래서 왜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시장 좋을 때 마시고 주도주만 하시고, 그 다음에 상승 탄력 극대화될 때 요때 마시다, 높아도 요때만 하시라. 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별 시세 분출이 없어요. 그러다 한번 불 붙으면 이렇게 무섭게 불 붙거든요.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투자자와 여러분들은 하시기가 힘들어요. 하시기 힘든 것보다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하세요. 나는 이거 정말 빨리 갈 것 같아서 빨리 들어왔는데 안 가니까 막 더 지루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일단 조정은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HLB 소식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에 주주 간담회를 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회사 측에서 1년에 2번, 2차례 주주 간담회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을 배려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식들을 직접적으로 IR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고, 특히 회사 최고 경영자가 나와서 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HLB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시고 계시죠. 모르는 게 없죠.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세요. 하다못해 우리는 FDA의 국장이 누군지까지도, 그 배경까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를 회사 측에선 얘기를 했어요. 구태여 이제 좀 새로운 거라면, 글쎄요, 이 얘기도 예전에 나왔던 얘기니까 5년 뒤에는 주가가 180만원에서 280만원 정도 가지 않을까? 5개의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된다면요 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도 보니까 그래요. EPS는 어느 정도 시장, 그러니까 주가 산출하는 공식이 가장 기본적인 게 EPS 곱하기 퍼인데, EPS는 어느 정도 시장 예측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5개 암종이 파이프라인이 완성된다면 시장성은 예측되니까 EPS는 문제가 없는데, 그다음에 퍼를 계산을 했어요. 근데 퍼 같은 경우는 그냥 동종업계, 대표 동종업계 펄을 구하거든요. 근데 사실 HLB는 동종업계가 없지 않나요? 동종 동륜이 있어도 동종 동질은 없잖아요. 똑같은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비슷한 업종이고 시장성도 있고 같은 펄을 계산할 수 있지만, HLB 같은 경우는 항암 신약을 만들었던 회사가 있어야죠.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계산을 60으로 했는데 그 60의 산출 기준이 그냥 대표적인 바이오 업체, 그냥 셀트리온 현재 주가가 60이에요. 퍼가. 그냥 그걸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걸로 계산한 결과 180만원에서 280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던 그것도 약간 괜찮았던 얘기인 것 같고, 나머지는 글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여서 없잖아 실망감도 있었던 그런 주주 간담회였는데요. 이제 화요일날 A생 간담회가 있었죠. 이제 근데 화요일날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분위기가 쌍막했는데,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제 일본 에로 아니겠습니까? 이건 한 1년 반 전, 2년 전부터 계속 일본 에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얘기했던 게 야쿠땡땡, 요쿠땡땡인가요? 어쨌든 고땡땡, 타땡땡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조만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래요. 에로라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 투자자 입장은 급해서 빨리빨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번개꿀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금방 하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일본에다 에로 하는 것도 척후병 전략이고 여러 가지 요소도 있고 가격적인 면도 있고 이런 모든 걸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회사에서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지난주에는 주주 간담회가 있었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전부터 진 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최근 트렌드는 콤보 병용이다. 그래서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는 복용하기도 상당히 편하고 단점이 거의 없다. 그리고 장점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 다른 항암약들이랑 콤보 병용을 하면은 상당히 큰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일단 나왔어요. 대장암 3차 치료제 타이오의 이것도 타땡땡이네요. 타이오의 론서프와 병용 임상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일단 지지부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 그래도 가장 컸던 거는 특히 목요일하고 금요일인데요. LB가 그렇지 않아도 조정 중에 있다가 시장 변수를 만나서 이렇게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금요일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요, 글쎄 코스닥 지수랑 거의 한 80%가 일치가 돼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한 12만 9,500원, 13만원 언저리 정도에서 끝났다면, 그러니까 밑꼬리가 좀 더 길었다면 이 당시 수급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좀 밀렸죠. 그러면서 이제 시외에서는 좀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여기는 정치 섹션이 아니라 주식 섹션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소미아 종료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시장에서 불안감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 요게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일본 NHK에서 먼저 발표를 했죠. 5시에 발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6시에 발표를 했고, 요게 조금만 더 발표가 일찍 됐다면 시장이 좀 더 올랐고, 그러면서 HLB도 밑꼬리가 좀 더 길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해요. 시장 변수가 이제 안정화될 것 같으니까, 특히 목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 변수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최근에 HLB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중바닥이잖아요. 그러면서 바닥 따지기를 착실히 한다고 함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떨어져. 너 나가. 그러고 밀어놓고 겁을 상당히 주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벼랑 끝 전술은 항상 벼랑 끝에서 끝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도 벼랑 끝 전술에만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HLB는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HLB는 가장 시급한 게 LB도 그렇고 L생도 그렇고 L파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5일선을 회복을 해줘야 돼요. 왜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5일선 회복하는 게. 얘도 내일 정도는 5일선을 좀 빨리 회복을 해줘야 돼요. 시장이 안정이 되면 요게 이제 5일선이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5일선 빨리 회복하면서 재차 방향을 좀 돌리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매물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한번 나와줘야 돼요.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뭐 곧장 장대목 2개 나오면서 이렇게 박스권 돌파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만 일반적인 패턴은 대량 거래가 한번 붙으면서 여기 매물들을 흡수하는,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모습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HLB는. 네, L생 같은 경우는 일단 제대로 5일선을 회복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이때 한 번, 이 당시 때 한 번, 그다음에 이 당시 때 2번,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제는 얘도 밑꼬리가 좀 많이 달렸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사실은. 근데 5일선 일단 빨리 올라와줘야 돼요. 얘도 5일선 빨리 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얘도 거래가 한번 붙어줘가지고 여기 매물들을 좀 흡수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름 얘도 좀 예상을 해보건데 뭐 요런 역헤드가 좀 나와줬으면 해요. 요런 역헤드가 좀 나와줬으면 해요. 그래서 대량 거래가 우선입니다. L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L파는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1차 하락, 2차 하락 이렇게 나왔거든요. 얘도 5일선부터 회복을 해줘야 돼요. 5일선 회복해준 다음에 요런 모습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L파도. 그래서 거래가 우선이고요. 5일선부터 그 거래 나오기 위해서는 5일선부터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나마 HLB 관련주 중에서 넥스사이언스가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이때까지는 그래도 양호한 모습 보여줬는데 어느 정도 뭐 이 다음날 양봉이 나왔다면 재차 상승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다가 일단 지금은 조정 단계로 들어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빠른 조정, 약 2주일 정도에 걸친 조정을 거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한 달을 걸칠지는 글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얘도 일단 5일선 근처까지는 와줘야 돼요. 수급 자체가 5일선 근처까지는 와주고 그 다음에 재차 방향성을 살펴보는 게 맞아요. 빨리 5일선 근처까지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HLB에 좋은 소식이 많이 있죠. 프리 NDA 회의록이 글쎄요, 도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용은 공개를 못 하잖아요. 그죠? 내용 공개 못해도 우리 FDA 회의록 잘 받았고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NDA 절차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스모 아시아 2019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삼각합병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등기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면 정식적인 바이오 업체로 HLB는 탄생이 하게 됩니다. 리보세라님의 완전한 권리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네오파마와 합작법인이 설립이 되죠. 네오레바가 설립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요. 그 다음에 MSCI 지수 리밸런싱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정일 때 조정은 크게 앞단계랑 후반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데요. 앞단계 때는 약간 지지부진해도 후반기 때 되면은 말씀드렸지만 아까 5일선 회복하고 대량 거래가 붙어준다면 좀 빨리 회복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좀 좋은 뉴스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정에 대해서 못 견디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도 얼추 설명을 드렸어요. 조정 중에는 와해가 되면 수급 재정비는 불가피하다. 원래 그런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OCI 차트를 갖고 왔어요. OCI가 이 당시 때 2007년이거든요. 2007년도 때 사업성이 상당히 밝았어요. 그래서 얘도 미래 산업이었죠. 2007년도 당시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이어갑니다. 쭉쭉쭉쭉 상승을 이어가요. 4만원이 안 됐었나요? 예, 그래요. 4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84,000원까지 갔고요. 10만원, 11만 5천원, 13만 5천원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13만 7천원도 갔네요.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에 돌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있고요. 5일선을 회복을 했네요. 상당히 의미 있죠. 5일선을 회복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5일선 위에서 이틀 정도 쉬다 5일선 회복한 다음에 이렇게 이틀 정도 쉬는 게 전형적인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세 분출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당히 의미가 있죠. 대량 거래, 박스권 돌파 상당히 의미 있죠. 하루 정도 샛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화영용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이틀 정도 쉬고 3일 쉬고 살짝 윗매물을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5일선이 살짝 밀렸으나 한 번 더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돌파를 했네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가 이틀 쉬고 살짝 5일선 내려갔으나 뭐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정도 쉽니다. 다시 돌파하는 것 같습니다. 장대음봉이나 밑고래가 달린 장대음봉.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살짝 안 좋은데. 살짝 안 좋으니까 밀리네요. 밀리면서 쌍바닥을 만들어 줬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돌파를 하다 밀렸잖아요.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그러는 거예요. 밀리니까. 다시 5일선을 회복을 합니다. 5일선 회복하고 이거 좀 전에 이거 5일선 회복하고 이틀 쉬는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죠? 그리고 그래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윗동네로 갑니다. 전 이랬겠죠. 여기 아랫동네 벗어나서 이제 윗동네에 가서 다시 재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한번 여기 이 꼬리가 여기 매물들 테스트한 거고, 매물들 테스트했으니까 쉽게 올릴 수가 있었네요. 하루 정도 쉬었다고 보고요. 그래도 5일선에서 잠시 수급 재정비 조정, 그래도 조정 단계 중에 나름 의미 있는 게 또 나왔네요. 여기 단기 박스권, 윗동네 단기 박스권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라고 하고, 5일선 위니까 이 정도 음봉 나와도 하루 정도 쉴 수 있겠네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밑꼬리가 달렸네요. 나쁘진 않네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계속 5일선에서 기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시세에 한번 무출되면 그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나름 거래분들은 또 양봉이 나왔고 단기 박스권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쉽니다. 이틀 쉽니다. 지지부진합니다. 박스권에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다가 와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박스권 돌파를 못하니까 시세가 좀 나갔다. 여러분 기다리기 지루하신 분들이 나갔다. 단기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한 것 같다. 게다가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만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거 보시면 벌써 이게 세 달이에요. 이게 세 달이에요. 그리고 다시 5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5일선 회복 못하니까 밑꼬리 달린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다시 5일선 회복을 하네 못하네 하다가 5일선 회복을 했네요. 5일선 회복을 하고 나름 장대양봉 비스무리한 게 나오고, 요거 다음에 이제 이틀 쉰다 그랬죠. 요 당시 때도 그랬죠. 그리고 이틀 쉬고 대신 그래도 5일선 위에서 쉬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장대양봉이냐 라고 봤더니 비스무리한 장대양봉에 거래도 좀 실렸어요.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합니다. 와해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죠. 그러면서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유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급하신 분들은 다 나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어느 정도 또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5일선을 회복을 했네요. 결국은 이런 대량 거래가 터져줬네요. 그러면서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열렸네요. 얼추. 어쨌든 이때 꼭지가 13만원이었는데 요거 한번 나오니까 16만원이 됐어요. 13만원 돌파하고 요거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쉽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시세가 잘 분출이 되네요. 자, 이런 기간 조정을 거치니까 13만원, 지금 27만원 요 정도만 돼도 더블 난 거 아닐까요? 요때 고점에 사도 13만원이었는데 더블 정도 났겠네요. 근데 왜 말씀을 드렸죠? 파동 중에 흔들기. 제가 오늘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 중에 흔들기. 상승 중 흔들기 되니까 오이고 한 40만원까지 갔네요. 어쨌든 13만원을 샀고 이런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니까 얼추 40만원까지 갔어요.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상승하려다가 와해가 되잖아요. 그럼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해요.
그러면서 계속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조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와해됐습니다.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합니다. 이거 소리 한 4-5번 들으면 어느덧 정말 조정은 마무리가 돼 있을 거예요. 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 차트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자, 이렇게 파동이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기간 조정을 잘하다가 와해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런 게 나왔죠. 유유가 나오면서 시세 분출이 나오나 5일선으로 회복을 하고 장대 항목이 나와줬어요. 게다가 거래도 수반이 됐어요. 박스권 돌파하는. 그 다음날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을지언정 일반적으로는 돌파 시그널로 봐야죠. 얘도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이 잘 됐으니까. Y가 됐네요. Y가 되면 저는 단기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죠. 그러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있어요. Y가 됐다 쌍바닥을 만들고 있다가 이 쌍바닥이 Y가 됐어요. 그러면 역해된 숄더가 되겠죠. 금방 3일 조정을 하고 금방 역해된 숄더가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재차 얘도 한 이틀 정도 쉬고 여기 다시 윗동네로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돼 보입니다. 이틀, 뭐 3일까지는 이것도 무너졌으니까 단기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또 쌍바닥을 만들어요. 진짜 쌍바닥. 그죠? 진짜 쌍바닥을 만들고 5일선 위에 회복을 하고 이틀 쉬고 3일 쉬고 장대 항목이 나와줬네요. 그러면서 대량 거래도 수반이 됐네요. 자, 2달 정도 걸렸어요. 2달 정도 걸리고 이때도 수급 정비가 Y가 됐다가 재차 올리는 건데 이제는 박스권 돌파 거의 가능해 보이겠네요. 이틀 정도 쉬는 건 괜찮고 3일 쉬다가 뭐 5일선 근처 자 가자 하고 있다가 Y가 됐어요. 그럼 또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해요. 그러다가 또 가자 이번엔 가자 이번엔 다시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죠. 가자 이제 가네요. 가네요. 자, 이러고 갔어요. 이러고 갔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정 중에는요 자리를 만들다가 못 가면은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해요. 얘는 한 4번 정도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가줬어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양호하게 잘 끝나니까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왔다고요. 이런 시세 분출이 나와줬어요. OCI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 못 드렸네. 상승을 한 다음에 기간 조정을 잘 고치니까 시세 분출이 나왔다고요. 대신 상승 중에는 이렇게 조정 기간 중에는 자리를 못 만들어서 Y가 되면은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요. 그래서 HLB가 뭐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조정을 했는데 2달 만에 조정이 끝날지 3달 만에 조정이 끝날지 4달 만에 걸릴지 6달이 걸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정이 길면 길수록 하나 확실한 거는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조정 중간에도 자리를 계속 만들어요. 자리를 계속 만들다가 Y가 되면 다시 한번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해요. 근데 지금이 딱 그 구간이에요.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한 구간이 지금 HLB 현재 구간입니다.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보통 조정도 초반부랑 후반부랑 비교가 되는데요. 후반부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라요. 일단 여기 5일선 회복이잖아요. 5일선 회복된 다음에 장대 항목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당시 때보다는 회복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요. 이날을 분기점으로 보시면 5일선 회복하는 이날 내지는 역해된 숄더에 이날을 분기점으로 보시던 그거는 이제 뭐 판단하는 사람의 목이지만 확실한 거는 이 당시 때랑 조정 초기 때랑 조정 후기 때랑은 기간이 좀 틀려요. 수급 여건이 틀려요. 훨씬 더 빨라요. 근데 그건 있죠. 이게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 드려요. 현재는 그 구간에 있다고요. 대신 확실한 거는 그만큼 조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많이 간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글쎄 뭐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갈 줄 알고 들어오신 분 힘드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개인분들이 취사 선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찌됐건 저는 지금도 HLB는 거의 바닥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간 조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기간 조정을 안 거치잖아요. 이렇게 뭐 글쎄 얘가 좀 적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종목들이 그냥 급하게만 올린다. 그냥 얘도 뭐 1,000원서부터 시작해서 8,000원까지 갔는데 8배를 올렸네요. 이렇게 기간 조정이 없으면요 급락이에요. 보시다시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특징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글쎄 뭐 여러 특징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시장에 매기가 있는 게 신규 관련주가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얘가 같나요? ITM 반도체가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상장한 날 시가 회복하고 양봉에 하루 쉬었다 상한가.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조정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얘는 약간 라온이랑 수급 요건이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ITM. 그 다음에 제테마. 상장한 다음날 시가 회복을 하면서 상한가를 갖고 나름 시세 분출이 나와줬고 지금은 약간 조정 단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네오크레마요. 네오크레마도 상장한 날 시가 회복을 해주고 재차 파동이 연결되면서 일반적으로는 하루 쉬고 연결이 되는 게 맞아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제 보니까 티움바이오가 상한가 언저리 갔다가 상한가는 일단 실패를 했어요. 원래 상한가를 가져야 되거든요. 상장한 거 첫날은. 근데 상한가에 도달했던 게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어쨌든 티움바이오에 매기가 왔었고 CS 베어링에도 매기가 왔어요. 얘도 상한가는 실패를 했죠. 20% 정도까지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랬던 모습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신규주 쪽에 매기가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기가 확산이 되고 그 와중에 확실히 내가 신규주의 대장이야 라고 치고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냥 하루 이렇게 매기가 그냥 빨리빨리 순환매가 돌아요. 신규주 내에서도 빨리빨리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약에 어저께 티움바이오가 상한가를 갔거나 아니면 CS 베어링이 여기 꼬리 장악이 성공을 했다면 월요일도 얘네 쪽에 매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냥 순환매가 빨리 돌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오크레마로 쪽으로도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나간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마니커 FN 마니커가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상장한 날 회복을 하면서 기간 조정 거쳐주고 장악 모습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하루 쉬어주고 이런 패턴이 표준형이에요. 아니면 셀리버리처럼 셀리버리 2단 시대처럼 상장한 날 모습 회복해주고 그 다음에 장악형 나오고 쭉쭉쭉쭉 올라가주는 모습, 이게 가장 표준형이에요. 어찌되었건 네오크레마도 상장한 날 모습 회복하고 장악형이 나왔다가 얘 같은 경우는 왜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이날 음봉이 나올 게 아니라 장대 양봉이 나와줬어야 되거든요. 하루 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일반형으로는 샛별이 두 개가 아니라 곧장 장악형 패턴이 나오면서 시세가 이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얘는 하루 정도 더 쉬어줬어요. 이렇게 힘의 균형을 맞춰주면서.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내일 다시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온다면 약간 변형 형태이지만 이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세 분출이 이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나느냐,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네오크레마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비슷한 수급이긴 한데요, 신규주가 첫날 상한가 가면은 보시면 아까랑 많이 비슷하죠. 신규주 상한가, 첫날 상한가, 그 다음에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양봉, 그러면서 시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일반적인 신규주 패턴이에요. 이게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마니커 같은 경우는 좀 옆으로 기었다가 상장한 첫날 고가 회복하는 거였고, 셀리버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상장한 날 상한가 가는 거는 무조건 따라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본형인데, 그래서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이 나오려면 내일이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은, 그래서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한 모습이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좀 봐드리면 일반적으로 신규주가 처음에 이렇게 모습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쌍봉 자체가 안 됐잖아요. 올라오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보시면 이렇게 기간 조정에 있긴 한데요, 글쎄 뭐랄까, 여기 매물을 일단,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매물을 일단 통과를 해줘야 돼요. 통과를 해주려면은 강력한 호재가 있어야 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대량 거래가 나와줘야지 이거를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밋밋하죠. 밋밋하면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당시 때 메이저가 지금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거를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둘 중에 하나겠죠. 끝까지 보유를 하고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면서 시장의 에이스로 옮기시던가,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크게 보시면 신규주는 이때 한 번씩 빠지면 뭐랄까, 큰 재미가 없긴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HLB 비롯해서 HLB 사용제 지난주 모습, 그 다음에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신규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느 정도 조정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차트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조정을 많이 하면 많이 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고요. 다음 주에 좋은 뉴스들도 많이 있잖아요. 힘내시고 다음 주에는 저도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성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